자, Who moved my cheese? 페이지 7까지 왔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Sometimes Ham and Ho would take their friends by in to see their fire of cheese at cheese station C and point to it with pride saying pretty nice cheese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사가 두 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would take 요거하고 and가 있으니까 point까지 왔네요. 자, 한번 볼까요? 별건 없었죠. 가끔 얘들은 ham하고 ho는 would take 했는데 would는 used to처럼 뭐뭐 하곤 했다. 기억나시죠? take 데려가곤 했다. 그들의 친구들을. 그리고 by하고 in이 따라왔죠. 여기. 자, 요거는 이렇습니다. 이 전치사라는 건 영어에서 preposition이라고 하는 preposition, preposition이라는 전치사는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가 꼭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해야만 얘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치사, 영어에서 전치사라는 건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부사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형용사구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 역할밖에 안 해요. 근데 어쨌든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by하고 in이라는 전치사, 얘가 전치사라면 목적어가 있느냐 하면 없죠. by하고 in 다음에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사라고 해요. 전치사처럼 생겼지만 생긴 건 분명히 전치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걔는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come in, 들어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in은 목적어가 없죠. 그럼 in은 안으로 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의 부사냐면 친구들 데려갔는데 by 하면 뭐 옆에 끼고 데려갔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고 in은 데리고 들어갔다 어디로라는 뜻은 없는 거죠. 어쨌든 데리고 들어갔다. 자, to see 갑자기 왔네요. 왜 들어갔는지 나오겠죠. 뭐뭐 하려고 합니다. to see their fire of cheese. 치즈 더미를 보려고 어디로? 어디에? at cheese station C에 있는 치즈 더미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요게 바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at이라는 전치사와 치즈 스테이션 C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합해져서 명사를 꾸미고 있네요. 그럼 얘는 하는 일이 at하고 치즈 스테이션은 분명히 명사를 꾸미니까 얘가 하는 일은 형용사입니다. 그죠? 형용사고 어디 있는이죠. 있는. 형용사고 생긴 모양이 형용사 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we played at cheese station C 하면 우리는 cheese station C에서 played 예를 들어서 놀았다. played 이렇게 된다면 이때 at cheese station C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구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전치사라는 건 반드시 목적어와 결합해서 부사구 아니면 형용사구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형용사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point to it 그것을 포인트 가리켰다. with pride pride는 자부심, 뭐 자존심, 자신감 뭐 이런 거죠. 자신 있게 아주 자부심 있게 가리켰습니다. saying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이해되시죠? 이 saying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말하면서입니다. 그죠? 뭐뭐 하면서 원래는 as, they, said 뭐 이거였겠죠. 근데 as 없어지고 they 없어지고 said가 saying이 된 거죠. 말하면서 뭐라고? pretty nice cheese 야 치즈 멋지지? 그치?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다음 봅시다. Sometimes they shared it with their friends and sometimes they didn't. 자 보면 동사는 이건 별거 없죠. 그리고 didn't 요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건 뭐 그냥 바로 가도 되겠네요. 가끔 그들은 shared it 이걸 함께 나눴죠. 공유했습니다. 친구들과. 그리고 가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끼리 먹었네요. 자 계속 가보면 We deserve this cheese, Ham said. We certainly had to work hard, long and hard enough to find it. He picked up a nice fresh piece and ate it. 이렇게 왔네요. 동사가 지금 문장이 쭉 있으니까 처음에 deserv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자 볼까요? 이 deserve라는 동사는 뭐뭐 하는 게 마땅하다,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 누릴 자격이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deserve라는 건 꽤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뭐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 치즈를 누릴 자격이 있어. 재밌는 동사죠. 라고 햄이 말했어요. said 했습니다. We certainly had to work. 우리는 분명히 had to work long. 오랫동안 일해야 했어. and 그리고 hard. 열심히 일해야 했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 enough to가 따라왔네요. 우리 앞 6페이지도 있었는데 enough to가 이렇게 합해져서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게 되면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죠. 그걸 찾을 만큼 충분히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 해야 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enough와 to가
지금 형용사나 부사, 지금 같은 경우는 long과 롱, 오래, 그리고 hard, 열심히라는 부사를 꾸미니까 enough to가 합해져 있지만 만약에 얘가 꾸미는 게 명사가 되면 enough 명사 to가 된다. 6페이지에 나왔었죠. 열심히 해야 했었어. He picked up. 그는 집어들었습니다. A nice fresh piece. 아주 좋아 보이는 신선한 조각, 피자 조각을 하나 주었고 and ate it. 집어들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죠? Afterward, Ham fell asleep as he often did.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는 다른 건 전혀 없고 afterwards 이거 한번 봐서요. 나중에 또는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고 나서 이런 뜻이요. afterwards 그 후에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이 말이죠. 여기서는 soon의 의미 여기서 soon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햄이 fell asleep 잠들었다. 그리고 as he opened to가 나왔는 did가 나왔는데 이때 as는 뭘까요? 자, 이거는 당연히 뭐뭐 하는 것처럼이죠. 그래서 그가 종종 그러는 것처럼 넌 잠이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가보면 every night the little people waddle home 했는데 full of cheese and every morning they would confidently return for more 이렇게 왔네요. 자,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보면 waddl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가봅시다.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The little people 걔들은 would waddle 했는데 이거는 뒤뚱뒤뚱 오리처럼 걷는 걸 뜻해요. 그래서 오리처럼 걸어가다 이런 뜻인데 걸어가곤 했다. 뒤뚱뒤뚱 걸어가곤 했다. 집으로 이 말이 되는 거죠. 뒤뚱뒤뚱 걸어서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 보면 full of cheese가 왔죠. 자, 요거는 사실 느낌은 다 와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재밌는 표현이에요. 요게 우리가 앞에 했던 동시를 표현하는 부사절이 그대로 표현한 건데요. 요게 원래 뭐냐면 이래요. as they were full of 이거였어요. 그들이 치즈로 가득 찬 채로 치즈로 배가 부른 상태로 이게 동시거든요. 그런데 이 day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day를 버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반복되는 주어니까 버렸어요. 그럼 동시에 as는 접속사는 반드시 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남은 동사가 were인데 were가 원래 이 being이라는 분사로 바뀝니다. 그죠? being. 그런데 being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딱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즈로 배가 부른 채로라는 동시입니다. 뭐뭐한 채로. 자, 이것도 분사구문으로 중요합니다. 채로 집으로 뒤뚱뒤뚱 걸어가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nd every morning 그리고 아침마다 they would confidently return for more. confidently는 아주 자신있게 확신에 차서 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confident가 확신이 있는, 확신에 찬 또는 자신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쪼개지죠? confident 이렇게 되네요. 그죠? confident. 그래서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다 어디로? 치즈 스테이션으로 돌아갔죠. for more.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은 걸 위해서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계속 가봅시다. This went on for quite some time 했는데 이건 바로 가면 이것이 went on, 고는 계속되다, 계속되었다. 그리고 for가 나왔죠. 시간 앞에 for가 오면 동안입니다. for quite some time 했는데 꽤 얼마 정도의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죠. 자, for 동안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얼마 정도의 시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After a while, Ham's and Ho's confidence grew into arrogance.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after a while, 얼마 후 이렇게 되죠, 그죠? 얼마 후 햄과 호의 confidence, 그 자신감, 확신은 grew, 자랐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되었다라고 되는 거예요. into arrogance. arrogance는 원래 arrogant라는 동사가 형용사가 자 이거 많이 보죠 우리가. arrogant 하면 우리는 이게 건방진 이런 의미로 많이 외우고 있어요. arrogant. 이제 polite의 반대 개념이죠. 아주 공손한의 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결국 건방지단 말이 우리말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오만한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만 이런 뜻이에요. 오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신감이 이제 오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당당해서. 어쨌든 soon they became so comfortable. They didn't even notice what was happening.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도 재밌는 표현 나오죠. 역시 주어 동사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곧 그들은 되었다. So 아주죠. 아주 comfortable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they가 따라왔죠. 자, 한번 봅시다. so가 여기 분명히 와 있고 주어 동사가 또 따라왔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소대절이죠. 그래서 자,
여러 번 나오네요. 이 so 대시.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대절이 오고 주어 동사가 오면 자 주어가 뭐뭐 할 정도로 라고 해도 해석하고 너무 뭐뭐 하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한다 정도나 결과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롯데 여기 썼던 that은 so 대절의 that도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되고 나면 so 형용사가 부사가 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comfortable 편안해졌다. 원래 여기 that이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냐 하면 they didn't even notice. 그들이 notice 알아차리답니다.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편안해졌다라는 뜻이 됐네요. 뭘 알아차리냐? What wa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결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결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아주 편안해졌다. 그래서 편안해져서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떻게 해석해도 해석은 같은 거죠. so that절 꼭 한번 잘 기억해도 지금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so that, such that 이런 거. 자,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 as time went on, Sniff and Story continued their routine. 자, 여기까지만 가면 as 뭐뭐 함으로써 시간이 go on, 계속 흘러감으로써 스니프와 스커리는 continued, 계속했다. 그들의 루틴, 일상적인 일을 계속했다. 됐죠? 그리고 They arrived early each morning and sniffed and scratched and scurried around Cheese Station C, inspecting the area to see if there had been any change from the day before. 여기까지만 가볼까요? 조금 긴 것 같은데 동사 한번 체크해보면 arrived 읽을 때 arrive 했고 sniff 했고 scratch 했고 scurried 했죠. 그리고 뭐뭐 하면서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지우고 그들은 도착했다 일찍. 자, each morning 각각의 아침, 매일 아침, every morning 같은 의미죠. 그리고 스니프가 이 생쥐 이름이잖아요. 원래 스니프가 코를 킁킁거리다, 뭐 코를 벌렁벌렁거리다, 냄새 맡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코를 벌렁벌렁거렸고 스크래치 긁어댔습니다. 뻑뻑. 그리고 scurried around 했는데 스커리가 얘 이름이네요. 요 생쥐 이름. 스커리가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scurried around.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생쥐가 치즈 주위를, 스테이션 주위를 동동동동동 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 주위를 around cheese station C를 종종거리고 다녔다. 자, 그리고 갑자기 ing 왔습니다. 이제 왜 왔는지 아시겠죠? 뭐뭐 하면서입니다. inspect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inspecting 하면서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를? the area, 그 지역을, area가 지역입니다. 지역을 inspecting 하면서 종종걸음으로 돌아다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inspect라는 단어는 자, 이제 좀 쪼갤 줄 알면 좋습니다. in이라는 접두어에 spect가 붙은 거죠. 자, 이 spec하고 spy, spy 이런 것들은 전부 본다, see의 의미입니다. see. 그래서 안을 들여다 본다가 되는 거죠. respect 하면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이게 존경하다 아닙니까? 그죠? respect. 많죠, 이런 것들. respect 들어간 거. 그래서 검사하다, 뭐 이렇게 뭐 점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서 그 지역을 검사를 하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직접 끌고도 보고 여기저기 종종 돌아다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to가 왔네요. 뭐뭐 하려고. 이유가 오죠. to see 보려고 이렇게 되죠. 알아보려고 뭐를. 그리고 if절이 왔는데 명사절의 if는 see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인지 아닌지 whether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보려고 인지 아닌지 뭐 there had been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려고 뭐가 어떤 변화가 from the day before the day before 하면은 그 전날이니까 그 전날이에요. 어제요, 어제. 그 전날에서부터의 변화가 어떤 에서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계속 가보면 then 그리고 they would sit 앉곤 했다. sit down 앉곤 했죠? 뭐 하려고? to nibble on the cheese 했는데 nibble은 한 입씩 조금씩 뜯어 먹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치즈를 야금야금 뜯어 먹기 위해서 앉았다. 앉곤 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또 계속 가봅시다. One morning, 어느 날, one morning they arrived at cheese station C and discovered there was no cheese. 느낌 오셨죠? 별거 없는데 바로 갈게요.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 그들이 도착했다 여기에. 그리고 discovered, 발견했죠? 뭐를? 대절을. There was no cheese. 이거 제가 there 앞에 한번 설명드렸죠? no가 이렇게 오면 불특정하니까 대열 부분 잘 씁니다.
치즈가 없다라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시간 한번 써볼까요? 여기 지금 one morning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뭐 every morning, each 뭐뭐, each time, each morning 이런 게 계속 오고 있죠. 요거 잠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걸 잠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부사 시리즈를 잠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부사, 단어 조일 때는 단어 형태입니다. 그리고 부사구라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부사절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절이 변한 투부정사가 있고, 부사절이 변한 분사가 있는 거죠. 분사구가.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부사 시리즈라고 합니다. 부사에서는 공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사는 그냥 단어 형태이기 때문에 공부할 게 별로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 좀 중요합니다. 자, 한번 잘 봐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명사 앞에 타임이건 모닝이건 나잇이건 이런 게 오고 나서 이 앞에 뭐가 붙느냐 하면, 자, 이게 중요한데, this, 그리고 that, 그리고 last, next, 그리고 every, 그리고 each, 그리고 one. 자, 요런 것들이 붙으면 얘가 얘와 결합을 해서 요게 부사의 의미가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봐요. 여기가 만약 morning이라 그러면 morning 이렇게 돼 있었다면 this morning 하면 이 아침, 즉 오늘 아침에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아침에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in the morning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in the morning 이렇게 합니다. in the morning. 그런데 요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 this, that, last, next, every, each, one 같은 게 결합을 하면 전치사를, 그러니까 요 앞에 전치사가 필요 없이 이 자체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아침, that morning 하면 그날 아침, 그 옛날에 어떤 그날 아침, last morning 하면 지난 아침, 어제 아침이 되고, next morning 하면 다음 아침이니까 내일 아침이 되는 거고, every morning, each morning은 아침마다라는 뜻이고, one morning 하면 어느 날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잘 봐두세요. this, that, last, next, every, each, one. 얘들은 우리가 부사 시리즈 공부할 때 부사에서 꼭 한번 기억해 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왕 한번 나온 김에 잠시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부사구는 어떤 형태냐면, 부사구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사가 오고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다 그랬죠. 이 형태를 우리가 부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치사에는 뭐 at, in, on, 뭐 after, before, 뭐 많죠. 뭐 until, by, with, about, for 뭐 이런 것들, because of 이런 것들이 모두 전치사입니다. 걔들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이 덩어리를 우리가 부사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부사절은 여러 번 또 나왔죠. 부사절은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온 걸 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간, when, after, before, since, until, as soon as, 뭐 while, 그리고 if, unless, though, although, even if, where, 또 뭐 so that, so 띄우고 that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 부사절이 간단하게 될 때 주어를 버리고 요 접속사가 생략되거나 남고 요 동사가 분사, 뭐뭐 하면서 동시가 계속 이랬었죠. 그리고 so that과 so 띄우고 that 절은 요게 to 부정사가 돼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요 부분은 아주 짧게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지금 앞부분에 말한 요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요거 붙는 거. 자, 요거와 시간명사가 결합돼서 이런 의미다. 자, 뭐 시간이 괜히 썼나요? 요거 혹시 좀 더 알고 싶으면 우리 영어 장문 프로젝트 1권에 부사 시리즈 정리된 거 보면 잘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서 one morning이 되는 거죠. 만약 이 자리에 one morning이 아니고 this morning이면 오늘 아침, last morning 지난 아침, next morning, every morning 뭐 이렇게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됐습니다. 좀 설명이 너무 쓸데없이 길었나요? 자, 또 가봅시다. 읽어보면 They weren't surprised. 바로 합시다. 그들은 놀라지 않았다죠. Since Snip and Scurry had noticed the supply of cheese had been getting smaller every day, they were prepared for the inevitable and knew instinctively what to do.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건 조금 길어졌죠. 간만에 긴 문장이 하나 나왔네요. 한번 가봅시다. 근데 시작을 since로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해되셔야 돼요. 그죠? since가 왔으니까 since라는 접속사는 뜻이 두 개입니다. 뭐뭐 한 때부터, 즉 이래로라는 뜻하고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because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아직 since는 해석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스니프와 스커리가 had noticed 했던 때부터인지 했기 때문인지는 뒤에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유인데 notice가 알아차리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렸었기 때문에라고 보는 게 좋아요. 뭐를?
the supply of cheese. 치즈의 supply. supply라는 명사는 보급품, 보급 또는 뭐 이렇게 비축해 둔 것, 그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즈 비축해 둔 그 양이, 자, 뭘 노티스했냐면 그 양이 had been getting smaller every day. 매일 getting smaller,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노티스 다음에 that 숨은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절 속에 절이 떠들어간 겁니다. 그죠? 얘들이 데디아의 주어 동사를 알아차려 썼기 때문에 라고 되는 거죠. 주어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계속 가보면 they were, 그들은 prepared, 준비가 되어 있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준비했다, 준비되어 있었다 이런 표현인 거죠. 뭐에 대해서? The inevitable and inevitable은 이 단어가 뭐냐면 불가피한,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inevitable 한번 잘 봐두세요. 그래서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가 아는 avoid 있죠. 이 avoid. avoid가 피하다입니다. 그죠? 근데 avoidable 하면 피할 수 있는 이고 unavoidable 이렇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피할 수 없는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knew 알고 있었다. 뭐를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 instinctively 했는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약간 길었나요? 한 번만 요 문장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since, 자, 때문에 스니프와 스커리가 had notice, 알아차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보면 the supply of cheese가 had been getting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치즈가 getting smaller,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everyday, 매일. 그랬기 때문에 they were prepared, 준비가 되어 있었다. for the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and 그리고 knew, 알고 있었다. 뭐를 알고 있었냐면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여기 the inevitable 이렇게 왔는데 inevitable은 분명히 형용사죠. 근데 얘가 어떻게 더와 결합해서 명사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마치 우리가 한번 나왔었나요? poor 이렇게 되면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되고 the rich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때는 어차피 더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거의 people, 사람일 때는 people이 오고 사람이 아니라면 thing이 와요. things 이렇게 일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inevitable things였죠 원래. 근데 얘는 습관적으로 생략이 돼서 이 자체가 그런 피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또 쓸데없이 설명을 했네요. 자, 됐고 계속 가볼게요. 자, they looked at each other, removed the running shoes they had tied together, and hung conveniently around their necks, put them on their feet, and laced them up. 이렇게 왔는데 동사가 look이라는 거고 removed 요거 왔죠. 그리고 put 뭐 이렇게 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그들은 looked at each other, 서로를 바라봤죠. 그리고 remove가 원래 제거하다, 없애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옷 같은 걸 벗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take off 같은 뜻도 있습니다. 치웠네요. 어떤 운동하냐 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they had, 그들이 had tied, 묶어놨죠. 함께. and 그리고 걸어놨던 니은입니다. conveniently, 편리하게, 편하게, 어디에? around their necks, 이렇게 하세요. 그들 목에 이렇게 걸어놨던 그 신발을, 운동화를 remove, 이렇게 다시 꺼낸 거죠. 목에서 제거를 했다는 뜻이네요. 벗었다가 아니고. 풀었다,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나서 put, 자, 신었죠. put them on their feet, 발에 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aced them up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 lace라는 단어는 우리 lace라고 말을 하죠. lace. 그러니까 끈 같은 거예요, 끈. 그래서 lace가 동사로는 운동화 끈 같은 걸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발끈을 묶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 번만 더 새겨볼까요? 자, 봅시다. They looked at each other, removed the running shoes. 어떤? They had tied 했던, together, and hung 했던, conveniently 하게 around their neck. 요거를 remove 했다. 그리고 put them on 했고, on their feet 했고, and 그리고 lace them up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면 The mice did not overanalyze things. 자, 이거는 바로 갑시다. mice, 쥐들은 didn't overanalyze, analyze가 분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over가 지나치게라는 뜻이니까 지나치게 과장해서 분석하지 않았다. 어떤 일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nd, 그리고 they were not burdened.
with many complex beliefs 이렇게 됐네요. 자, 이 burden이라는 단어는 부담이라는 명사로 쓰이고 부담을 안기다, 부담을 주다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니까 그들은 부담이 있었다, 부담 지워졌다는 데 낫이 있으니까 부담이 없었다는 뜻이 되죠. 뭐와 함께 어떤 부담이냐면 many complex beliefs, 많은 복잡한 신념 같은 걸로 부담이 지워져 있지 않았다.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부담이 없었다. To the mice, the problem and the answer were both simple. 자, 바로 가봅시다. 그 샌디들에게 그 문제와 대답은 were both, 둘 다 simple, 간단했다. 쉽네요, 그죠? The station C, station, situation이에요. The situation at station C had changed. 이것도 바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 상황 어디서 이렇게 됩니다. 꿈입니다. 이게 바로 형용사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 스테이션 C의 그 상황이 had changed, 변해버린 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So, 그래서 스니프 앤 스컬이 decide to change, 걔들도 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정했다. decide to, 아시죠? 자,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으니까 자기네들도 변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자, 계속 가봅시다. They both looked out into the maze. 자, 그들 모두는 look out 했는데 내다봤다, 속을 내다봐서 들여다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위로를 쭉 위로 속을 한번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then Sniff lifted his nose, sniffed and nodded to Scurry. 쭉 가볼까요? Who took up running through the maze while Sniff followed as fast as could. 이렇게 됐네요. 자, 동사 잡으셨나요? 요거죠. lift, sniffed and nodded. 그리고 나머지 뭐 어쩌고 다 부사절이네요. 형용사절도 있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스니프는 리프트는 올리다죠. 들어 올리다. 그의 코를 위로 벅 들어 올리고 스니프, 킁킁거렸다. 그리고 나디드, 고개질을 끄덕끄덕. 나드는 고개를 까딱까딱하다요. 누구한테? 스커리한테 고갯짓을 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 who took off 나오죠. take off라는 이 단어는 원래 비행기가 이륙하다 이때 쓰죠. take off, 이륙하다. 그래서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leave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투크 했던 스니프에게 머리를 까딱했다. 이상하죠? 이미 떠나버린 스커리한테 머리를 까딱까딱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가고 없으니까. 자, 요건 좀 한번 볼만하네요. 자, 형용사절이든 형용사든 자, 잠시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형용사절 형태인데 어떤 명사가 이렇게 있고 명사 뒤에서 형용사절이 이렇게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수식한다라는 말은 결국에 뭐와 같으냐면 한정한다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한정이라는 건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즉 다른 것과 구분해준다는 이야기죠. 구분. 그래서 만약에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The dog, 개가 한 마리 있어요. The dog인데 어떤 개냐면 which looks like 뭘까? wolf. 자, 늑대처럼 보이는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개가 is 예를 들면 mine, 내 개다. 그럼 어때요 지금? 그 개 어떤 개냐면 늑대같이 보이는 그 개죠. 그냥 이때 지금 여기서 which부터 looks like wolf라는 형용사절은 도구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그리고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거예요. 또 다른 개와 구분시켜주는 거죠. 즉 저 개인데 어떤 개냐면 개가 지금 여기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몇 마리의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데 그 중에 늑대처럼 생긴 그 개가 내 개다 라고 이 개라는 범위를 다른 것과 구분시켜주고 한정지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형용사의 역할인 거죠. 형용사라는 건 다시 그러면 봅시다. 형용사, 우리말의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라는 건 결국 수식하는 명사의 범위를 수식하면서 한정시켜주고 다른 것과 구분시켜준다. 이 말을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게 원래 어떤 기본적인 형용사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자 요렇지 않고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 이렇게 요걸 문장을 똑같이 한번 써놓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더더욱 콤마가 있습니다. which looks like wolf is mine 이라고 이렇게 딱 되면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에 보셔야 될 게 콤마를 찍었죠. 제가 이 도구를 꾸미는 형용사절에 콤마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콤마가 의미하는 바는 영어에서 콤마는 사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콤마로 구분된 부분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즉 부가 설명일 뿐이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면
늑대 같아 보이는 그 개가 내 개다 라는 뜻이 아니고 그 개는 내 개야 라는 뜻입니다. 저 개가 내 개야. 근데 개는 늑대같이 보여.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개가 여러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개 한 마리밖에 없어요. 저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저게 내 건데 저게는 늑대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요. 지금 요 문장 같은 경우는 다시 요렇게 한번 써볼 수도 있는데 자 봅시다. The dog.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The dog is mine.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And 그리고 it looks. 그 개는 보여 like a wolf.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콤마를 이렇게 찍어주면 이거는 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되길 이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계속적 용법. 즉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계속이라고 하면 돼요. 계속. 부가 설명이요. 이런 용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어쨌든 콤마가 찍히면 우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얘가 뜻하는 건 하고자 하는 본말이 아니다. 즉 얘는 다른 것과 구분시켜주는 게 아니고 얘에 대한 부가 설명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쓰면 The dog is mine. 이 말이 하고 싶었는데 and 그리고 그 개는 늑대처럼 생겼어. 이렇게 부가 설명했던 걸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약간 그러면 지금 사람인 경우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지금 개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뭐도 쓸 수 있냐 하면 위치 대신 that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게 콤마가 찍혀서 한정용법이 아니면 that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콤마가 찍히면 위치는 쓸 수 있지만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부가적인 문법이고 그리고 요거 말고 사람의 예를 한번 그러면 들어보고 요거 설명을 끝낼게요. 자, 한번 봅시다. My sister, sister인데 my sister who is a novelist, 즉 소설가입니다. 얘가 어디 사냐면 lives in 제주. 자, 제주도에 삽니다. 이런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콤마가 없죠. 그러면 저희 누나는 제주도에 살아요. 근데 그 누나는 노벨리스트예요. 이 말이 아니라 소설가인 그 누나가 다른 누나가 아니고 즉 이 사람은 누나가 한 명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는 얘가 얘를 꾸미면서 한정시켜주죠. 범위를 제한시켜줘요. 그리고 구분시켜줍니다. 구분한다라는 이야기는 시스터와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시스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시스터는 최소한 2명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렇게 콤마가 없으면 그런 의미가 되고 그 2명 또는 3명, 4명일 수 있는 시스터 중에 소설가인 시스터가 제주도에 산다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콤마를 딱 찍는 순간 콤마를 딱 찍어져 버리면 이 순간 이게 뭐가 됐냐면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저희 누나는요 제주도에 살아요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누나는 and 그리고 she is a novelist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콤마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부가 설명일 뿐이다. 콤마가 없는 게 원칙적인 우리가 보는 보통 대부분의 형용사절이다. 그때 걔의 형용사절은 한정시켜주고 구분시켜주는 역할이다. 라는 걸 꼭 한번 잘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되셨나요? 자, 물론 이거는 지금은 제가 사람과 사람 아닐 때 관계 대명사만 썼는데요.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기 지금 이게 구분,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고유명사가 오면 얘는 비교 대상이 없죠. 이럴 때는 거의 콤마가 찍혀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좋은 도시입니다. 이런 문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서울이라는 게 왔죠. 그때 이게 어떤 도시냐면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Korea가 되죠.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is a big city, clean city 할까요? 깨끗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clean city. 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콤마가 찍어야 될까요? 안 찍어도 될까요? 이때는 콤마를 반드시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런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건 고유명사고 하나밖에 없죠. 얘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콤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서울은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서울의 한국의 수도입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아셨죠? 여기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고유명사일 때는 당연히 콤마를 찍어줘야 되는 거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 걔는 명사를 꾸미면서
다른 명사와 구분해주고 또 그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 그거와 구분되는 콤마가 찍혔다는 이야기는 구분하거나 한정시켜주는 게 아니다. 그때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and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부가 설명으로 풀이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떠나버린 스커리한테 고개를 까딱까딱 했다가 아니고 이 말은 콤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문장이 할 말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스니프가 스커리한테 고개를 까딱까딱 했다. 여기서 who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and 자, and 그리고 요 스커리를 말하는 거예요. he, it이라고 할까요? it took off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얘가 코를 쳐들고 킁킁거리고 고개를 까딱까딱 했다. 그리고 이 스커리는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end로 연결했던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성령이 좀 장황했나요? 어쨌든 요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 and 뭐 이런 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커리는 떠났다. running through the maze. 그 미로 사이를 달리기 위해서 떠났다. 달리는 걸 시작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while이 왔죠. while은 동안이겠죠. 여기서는 뭐하는 동안 동시의 개념이라고 여기서 봐도 돼요. 스니프가 follow 따라가는 동안 즉 계속 연결이 되는데 스니프가 코를 들고 킁킁거리고 고개를 하니까 스커리는 떠났고 스니프는 따라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as fast as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최고 빨리 열심히 그 스커리를 따라갔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문법을 적용시켜서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딱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약간 느낌상 쭉 이어지는 글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보드는 look out into the maze 했다. 그리고 스니프가 코를 들고 킁킁거리고는 고개를 스커리한테 까딱까딱 했다. 그랬더니 and he 그리고 그 스커리가 떠났다. 달리러 떠났다. 그리고 뭐 했냐면 스니프는 뒤를 따랐고 이 말이 되는 거죠. 최대한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따라갔고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They were quickly off in search of new cheese. 자, 그들은 빠르게 off. 자, 이 뭐 벗어났다, 떠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be off에서 이게 뭐 in search라고 했죠.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새로운 치즈를 찾는 것 안에서 떠났다. 즉 이게 바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났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이제 다 왔는데 한번 볼까요? later 나중에 that same day. 자, 여기 아까 일단 읽고 갈까요? Ham and Ho arrived at Cheers Station C. They had not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small changes that had been taking place each day. So they took it for granted their cheese will be there.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조금 거시기한데 arrive 일단 체크해놓고 한번 가볼까요? 문장이 뒤에 had not been paying 여기까지 두 개를 체크해놓고 들어가 봅시다. 나중에 that same day 어때요? that이 왔죠. 바로 그 똑같은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막 that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this나 one, every가 없으면 원래 그냥 day라고 못하는 거죠. on the day 바로 그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that이나 this나 이런 게 있으면 전치사 필요 없이 똑같은 날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that same day 바로 그 똑같은 날 this가 오면 바로 그 똑같은 그날이고 that은 지나간 그날이고 last 해도 되고 every 해도 되고 그죠? 어쨌든 그날 햄과 호도 도착했다. 어디에? 여기에. 그들은 had not been paying attention 이라고 했습니다. 시제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말에는 완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나오면 독해할 때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이거를 그냥 과거라고 보시면 돼요. they were not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뭐 하지 않았었다. had not been 여기 온 거는 옛날부터 그때까지 쭉 그걸 안 했다는 뜻이야. 그 사이 내에. 어쨌든 그들은 pay attention은 관심을 기울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죠?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어디에? 이렇게 되네요. 어디에 안 기울였냐면 the small changes 작은 변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문장 끝났죠? 그리고 나온 that은 당연히 얘를 꾸미러 왔을 겁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that had been taking place 일어나고 있던 take place가 일 같은 사건 같은 게 일어나다니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그 변화들 작은 변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So 그래서
They took it for granted their cheese would be there. 자, 요거는 밑에 공간이 많으니까 좋네요. 적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assume이라는 게 나왔었죠. 이 assume이 뭐뭐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더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자, take for granted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뭐뭐를 당연히 여기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보통 뭐뭐 take granted for 뭐뭐뭐 목적어 여기 오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it이 여기 들어와 있죠. 왜 그러냐면 it가 아니고 it 여기에 오는 이게 뭐냐면 대절이에요. 대절. 이 대절 주어 동사의 대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인데 얘 대신에 it을 여기다 써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take, took, it 그것을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죠. 그것이 바로 요 뒤에 대절이 따라온 거예요. 뭐가? 그들의 치즈가 would be there 거기 있을 거라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저 위에서 우리가 했던 they assumed 뭐 that the cheese would be there 이거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take granted for 이것도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좀 번잡했나요?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으면서 가고 끝낼게요. 자, 봅시다. 내일을 나중에 that same day 똑같은 날 햄과 호도 도착했다 C 스테이션 C에 그들은 had not been paying attention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뭐에? 그 작은 변화들에 어떤 변화냐면 there had been taking place each day 매일 일어나고 있던 변화에 so 그래서 그들은 took it for granted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뭐를? their cheese가 would be there 거기 있을 거라는 걸 당연히 여겼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they were unprepared. 아까는 be prepared for가 같고 지금은 on이 붙었으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죠? 뭐에 준비가 안 됐냐면 for what they found. 그들이 발견한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자, 여기서 found 다음에 뭘 발견했을까요? 뭐 치즈가 거기 없다라는 걸 발견했죠. 그러니까 요거가 목적어가 what이 돼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발견한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끝내 보도록 할게요. 자, 7페이지 끝.